세상의 모든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데스리가 경기인데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 마인츠 쪽 이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승부 빵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승무로 가실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마인츠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홈발을 많이 받는 라이프치히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승부 빵꾸를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라이프치히가 무승부가 8번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6경기에서 1승 5무 무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승패로 가르는 이유는 지난 10월 달에 라이프치히가 마인츠 원정을 떠나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 양팀 맞대결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력이 좋은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2번째로 적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데 중앙 수비수 도미닉 코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수비수 벨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주전 윙백 음웨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인츠의 탄탄한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1차전 통계인데 라이프치히가 마인츠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마인츠가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은 1.93 대 0.6으로 라이프치히가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 마인츠의 수비수 코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지난 1차전 맞대결 당시에도 이 수비수 코어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코어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마인츠가 또다시 수비 공백이 꽤나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바움가르트너 선수와 측면 공격수 누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최근에 오펜다라는 주포 공격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인츠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이 무승부 빵꾸를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인데 이 경기도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권인 1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을 정도로 굉장히 빠꾸 없는 축구를 하는 팀이 하이덴하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 득점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그래도 지난 시즌 공격력은 굉장히 괜찮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공격력도 조금은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최근에 병행을 하면서 탈락이 됐는데 애매한 스쿼드로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덴하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하이덴하임이지만 최근에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2무 5패에 상당히 하락세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승부가 3번으로 무승부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이 경기 역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고 확실히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주포 공격수인 이 클라인디엔스트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글라트바흐가 전통적으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상당히 난타전 구도 속에서 2.5 오버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10월달 맞대결에서도 이 글라트바흐가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 통계를 보시면 양 팀이 슈팅 숫자를 무려 20개 대 19개 거의 40개가량을 때렸고 기대 득점 역시 3.61 대 2.09 상당히
기대 득점값이 높았던 빠꾸 없는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팀의 공격 본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이덴하임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이유는 현재 메넨글라트바우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메넨글라트바우도 수비 쪽에는 다소 불안감이 있고 특히나 이번 경기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 선수와 2번 백업 골키퍼인 오물린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니콜라스의 백업 골키퍼인 오물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서 1번, 2번 골키퍼가 모두 나가리가 된 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1번, 2번 골키퍼가 모두 결장이 되기 때문에 3번 옵션인 88년생 노장 골키퍼인 시펠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노장에다가 실전 감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글라트바흐의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라트바흐의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선방 확률 3등 그리고 90분당 선방 횟수 전체 1등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였는데 부상으로 빠졌고 그 니콜라스의 백업 골키퍼인 오물린마저도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글라트바흐의 이 니콜라스 골키퍼와 오물린 골키퍼의 결장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팀의 공격 본능을 고려해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인데 이 경기 브레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경기 역시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멘이 최근에 모든 대회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직전 3부 리그 아르미니 원정에서도 컵대회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4연패 과정에서 13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당 평균 3실점이 넘게 하고 있는 이 수비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이 핵심 공격수 마빈 둑시 선수를 비롯해서 결장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수비수 프리들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골키퍼 채터러 선수와 공격수 슈미트와 그룰 선수가 부상과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된다면 이 브레멘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이 브레멘이 볼프스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브레멘의 주전 공격수 마빈 둑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둑시 선수가 빠지는 것이 상당히 뼈아픈 이 브레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볼프스 역시 최근에 주전 골키퍼 그라바라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지고 핵심 미드필더인 아르놀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볼프스 역시 결장자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대체 자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요나스 비니다 아모우라 같이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둑시 선수가 빠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브레멘이 4대2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볼프스 쪽에서 퇴장자가 나온 것 역시 변수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 마빈 둑시라는 선수가 스트라이커이지만 굉장히 기회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리그 6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뿐만 아니라 플레이 메이킹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브레멘의 둑시 선수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가장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많고 기회 창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브레멘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볼프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데스 득점 차단 전체 2등을 달리고 있는 그라바라 골키퍼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볼프스 역시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볼프스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선수 역시 빠지기 때문에 볼프스 역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분데스리가에서 15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이 브레멘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레멘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투폴 추천은 승패를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전력 누수 측면에서 볼푸스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브레멘이 수비가 흔들린다는 점, 핵심 공격수 둑시가 빠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볼푸스가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브레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보움 대 호펜하임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움이 정배당에다가 보움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이런 보움 같은 팀들이 이 주목을 받을 때 특히나 정배당을 받고 투표율이 몰릴 때 통수를 치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움이 최근에 경기력 개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강등권 탈출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데스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히 유럽 대항전 병행을 하면서 이번 시즌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래도 호펜하임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보시면 13경기 기준으로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빠꾸 없는 승패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보아두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보험이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실점이 많은데 보험은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 호펜하임은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난타전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호펜하임이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 5대5, 기대득점 2.45대 2.66, 슈팅 숫자 12대 13으로 그냥 5대5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5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호펜하임이 좀 더 골 결정력이 좋아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보험 역시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호펜하임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호펜하임의 에이스 공격수인 크라마리치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좋고 이 최전방 공격수 흘로제크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2년생 어린 공격수인 이 기프트 오르반이라는 선수가 5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이 오르반 선수가 흘로제크 선수의 공백을 상당히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기프트,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프트 오르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이 또다시 기프트 오르반의 선물 같은 활약이 주어진다면 이 경기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도르트문트 경기인데 이 경기 장크트 파울리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크트 파울리가 최근에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장크트 파울리는 색깔이 확실한 것이 득점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23경기에서 18골, 경기당 평균 채 한 골이 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은 가장 적지만 실점은 세 번째로 적습니다. 그만큼 공격보다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3연패 과정에서 역시나 무득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크트 파울리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인데 가장 많은 팀 내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 길라보게라는 공격 자원이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장크트이기 때문에 장크트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바치 감독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수습하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홈 깡패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우니온전에서 주포 공격수 기라시가 무려 4골을 넣으면서 부활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라시 선수를 앞세운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장크트보다는 공격력이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도르트문트 경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만 가면은 뒤통수를 치는 것이 바로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2승 2무 7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정 흐름을 보시면 보험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원정만 가면은 이상하게 패배가 많은 도르트문트이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에 4번이나 퇴장이 나왔던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이 원정 기복을 고려하시면 장크트 파울리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도르트문트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1차전 맞대결에서 2대1로 도르트문트가 한 골차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점유율 75대 25, 슈팅 20대 10, 기대 득점 2.95대 0.63으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코바치 감독 부임 이후에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줄포 공격수 기라시가 직전 경기 4골로 예열을 마쳤다는 점, 장크트 파울리가 최근에 3연패, 3경기 무득점, 여전히 꼴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장크트 파울리 사이드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원체 원정에서 통수를 많이 치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 장크트 파울리가 올 시즌 리그 4연패는 없었고 도르트문트 역시 귀신같이 리그 2연승이 없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연승에 실패하고 있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또다시 도르트문트의 원정 통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5번 경기는 장크트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픽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라요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딱 보자마자 무승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현재 투표율 역시 무승부가 가장 많은데 저는 이런 경기에서 은근히 무승부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라요 쪽에 결장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비야가 한번 잡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상대 전적을 보시면 4경기 기준으로 세비야가 라요 상대로 2승 2무 패배가 없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격력,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번 경기 라요가 자랑하는 2선 공격 라인 쪽에서 상당히 결장자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팀 내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데프루토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 2선 핵심 공격수인 팔라존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 최전방 공격수 까메요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 특유의 골 결정력 저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7경기에서 2승 4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라요 쪽의 공격 자원 전력 누수가 원체 커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비야가 아우구스부르크 출신의 측면 자원인 바르가스를 영입을 하면서 우측에 루케바키오 그리고 왼쪽에 바르가스를 놔둔 측면 공격이 조금은 날카롭기 때문에 세비야가 또다시 라요 천정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홈에서 1대0 신승을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5대5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팽팽한 양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라요 쪽 공격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커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공격 자원 전력 누수가 덜할 것인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세비야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의 결장 자원들이 현재 라요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그리고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 데프루토스와 팔라존 그리고 까메오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라요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라리가에서 당하고 있는데 세비야가 역습 득점이 4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강력한 역습도 한방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라요의 단통 패배, 역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코파델리 4강전을 치렀는데
양팀 모두 승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와의 홈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4대4 무승부를 거뒀고 이 소시에다드 역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나쁘지 않은 홈경기를 펼쳤지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것은 바로 핵심 측면 공격수인 쿠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수비수 아구에르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공격수 베커 선수와 미드필더 수치치까지 모두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쪽에서 전력 노수가 상당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 11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바르셀로나가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가 조금은 쎄하지만 당시에 소시에다드의 결승골을 넣었던 베커라는 공격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1차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었던 소시에다드의 쿠보 다케우사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었던 미드필더 수치치는 부상으로 결장, 결승골을 넣었던 베커도 징계 결장, 그리고 주전 중앙수비수인 아구에르드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승리의 주역들이 거의 다 빠지게 되는 소시에다드라는 점에서 최근에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조금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중 컵대회를 바르셀로나가 하루 일찍 치렀기 때문에 홈팀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정자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좀 더 유리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정에서 딱 8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화력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7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유튜브에서 다뤄드렸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포함한 풀버전 분석은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풋볼살롱 네이버 TV가 나오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무료로 구독을 하시면 구독자 전용으로만 나머지 승무패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